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댁과 갈라선 채 지금은 잘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시댁과 갈라서게 되던 그 해 참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서리빨이 날리던 만큼 저의 마음도 그때는 참 추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속이 다 후련하네요. 저희 엄마는 원래 저를 낳기 전에 결혼을 일찍 하셨었는데 그때 엄마의 남편이 되셨던 분이 당시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젊은 시절부터 정말 갖은 고생을 다 하셨어요. 물론 처음부터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고 처음엔 그래도 나름 회사랍시고 작은 회사지만 알뜰살뜰하게 다니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잘 살고 계셨는데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게 되는 바람에 병세가 점점 악화되자 일을 그만두실 수밖에 없었대요. 엄마는 옛날이라고 해도 그 시대 사람들도 쉽게 접해보지 않은 일들도 많이 해보셨어요. 목욕탕 때밀이며 청소며 과일 장사며 엄마의 전 남편분 치료비를 어떻게든 마련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도 손에 굳은 살이 배긴 게 보일 만큼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셔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물론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제가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결국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치료비를 내고 수술까지도 어떻게 해서 받고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엄마는 망연자실하시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려놨는데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냐며 눈물에 눈물을 삼키시면서 지내게 되셨지요. 하지만 표붕부 종조, 치유부 종일이라고 회오리 바람은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도 계속해서 내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늘이 그래도 공평하다고 느꼈던 게 엄마가 과일 장사로 일하던 곳에서 같이 일하던 엄마 또래 미혼인 남자분이 엄마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많이 힘이 돼주셨어요. 네, 그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세요. 엄마는 아직 전 남편을 잊지 못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그런 엄마를 다 이해하고 굳굳이 기다려준 덕분에 몇 년 후에 둘은 어려운 살림이지만 함께 결혼까지 골인할 수 있게 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가 재혼을 하신 거지만 늦은 결혼을 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형편도 둘 다 과일 가게 주인도 아니고 직원의 형태로 도와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돈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저까지 임신을 한 바람에 여러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셨다고 해요. 그래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 아빠가 쪽잠을 자가면서 밤에는 노래방 웨이터로 낮에는 과일 장사를 해가시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덕분에 저는 어디 가서 잘 살지는 못해도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는 아니라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곧 몇 년 이내로 팔순이 거의 다 되셨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번 돈으로 그래도 나름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쯤에는 칠순이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셨어요. 제가 재수까지 하는 바람에 부모님이 학원비 마련한다고 더 고생하셨던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직도 짠하네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학이라서 그런지 저는 대학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이 힘들게 보내주신 대학인데 나중에 뭘 하든 대학 졸업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대학을 다니게 되었어요. 모두가 그렇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다가 제가 재수생이라는 것 때문에 학번이 한 학번 밀려있다 보니까 괜시리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복학을 한 학교 선배였어요. 그 선배도 저처럼 대학을 재수해서 들어온 케이스다 보니까 자기도 그 심정을 잘 안다며 MT 때 제가 눈치를 보면서 말을 잘 못하고 있을 때 먼저 다가와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선배의 그런 호의에는 정말 고마웠지만 신입생들이랑도 더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나 조금 고민이 되었던 것도 현실적으로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는 그런 낯선 것도 다 없어져서 신입생들이랑도 잘 지내게 되었지만 선배가 처음에 베풀어준 호의를 잊지 않고 선배와 그 누구보다도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의 노고 덕분에 저는 학창 시절에도 사랑받는 아이, 대학 시절에도 무난하게 잘 지내는 학생으로 지낼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니 선배가 저보다 먼저 대학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먼저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건 비밀로 해야 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선배가 학점을 그렇게 잘 받지는 못했는데 취업이 예상보다 술술 풀려서 좋은 공기업에 취업이 되었더라고요. 그게 다 집안에 재력이 있어서였다는 것을 그 시절에는 왜 몰랐나 모르겠어요. 그때는 선배가 저에게 천사같이 보여서 그런지 다 좋은 모습만 제 눈에 비추어서 선배가 잘해서 가겠거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선배가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저는 대학 생활에 다시 충실하면서 착실히 저도 취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게 되면서 단짝처럼 붙어 다니던 선배와 저는 잠시 떨어져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희 둘은 잠시 연락이 끊기게 되었어요. 저도 대학 초반에는 학점이 그렇게 잘 나온 편이 아니어서 토익과 다른 자격증들로 부족한 학점을 보완하고 또 학점도 막바지에 가서야 열심히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덕분에 저는 중견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선배를 다시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고 한 번의 헤어짐에는 또 만남이 있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는지 저는 취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선배를 만날 수 있었어요. 아영아, 여기 취직한 거야? 축하해. 여기 들어오기 힘든 곳인데 공부 진짜 열심히 했나 보다. 그러게, 나도 내가 여기 들어올 줄은 몰랐는데 선배 보고 악바리처럼 열심히 해서 그런가? 우리 회사랑 여기가 주거래처라 나 여기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몇 주 내로 또 오거든? 그때 점심때 커피 한잔 하자. 좋지. 또 보자. 제가 낯을 좀 가리는 편이라 대학 때도 그렇고 회사 생활 때도 초반에는 조용하게 있고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 대학 때도 그렇고 회사 때도 그렇고 선배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된다니 뭔가 회사까지 그렇게 도움을 받아버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좀 신세를 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선배에게 좀 없더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해줘야겠다 싶어서 고민 끝에 선배가 야근이 잦아 피곤하다고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홍삼 액기스를 선물할까 해서 괜히 회사에서 말이 돌지 않게 조용히 선배가 회사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기다렸다가 인적이 드물다 싶을 때쯤에 선배에게 선물을 전해주었어요. 뭐야, 이거 주려고 늦은 시간까지 기다린 거야? 이런 거 안 해줘도 되는데. 아니에요. 선배한테 대학 때 도움받고 회사 때도 인맥 쌓는데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야.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나 근데 뭐 받고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내일 주말인데 같이 영화 볼래? 내가 쏠게. 네? 선배가요? 선배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저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아직 본인이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괜히 고백을 했다가 저를 잃을까봐 그동안 친한 사이로만 남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버젓이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제가 홍삼을 주는 것을 기회 삼아 저에게 데이트를 신청한 것이었죠. 저도 처음에는 그동안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선배의 모습에 든든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 아예 호감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을 하였어요. 그 이후로 선배와 저는 점점 더 대화도 잘 통한다는 생각이 들어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1년이 좀 넘어가자 선배가 먼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슬슬 꺼내더라고요. 있잖아, 그냥 나랑 만나는 거랑 별개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응? 아니, 뭐, 그치. 나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생각을 아예 안 하지는 않았겠지?
우리 부모님 이번 주에 시간 비시는데 같이 식사할래? 참, 이때까지만 보면은 선배가 마치 모든 걸 다 해서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찌되었건 저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선배의 부모님을 뵈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거절을 하기도 애매해서 우선은 알았다고 승낙을 하였어요. 그렇게 선배네 집에 주말에 함께 가게 되었어요. 집에 들어간 순간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선배가 그동안 끌고 다니는 차나 차고 있는 시계를 보면 너무 해진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집이 좀 어려운가? 라는 생각을 가끔 했는데 집에 도착한 순간 느낀 건 선배가 얼마나 검소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였어요. 집은 전원주택이고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꽤 으리으리했거든요. 이런 집이라면 당연히 결혼해야 할 사람의 집안도 많이 볼 텐데 저는 많이 주눅도 들고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집안 형편과는 별개로 선배만큼 대화도 잘 통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집안에 대해서 웬만하면 처음부터는 티를 많이 내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제가 뭔가에 혹했는지 사람이 그렇게 돌변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랑 얼굴 마주 보면서 밥 먹으니까 좋네요. 중견기업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다고? 네, 어머님. 거기 입사해서 잘 다니고 있고요. 오빠가 거래처 사람들이라서 사람들이랑도 금방 친해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참 여기저기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라서 그래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런 곳 다니는 정도면 집은 어느 정도 살지요? 네, 뭐 먹고 살고 조금 남는 정도는 됩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 나름 찔렸지만 저도 미쳤죠. 어차피 결혼을 한다는 게 사돈끼리 맞붙어 사는 것도 아니고 저와 선배와 같이 사는 것이라는 생각에 그때는 그렇게 어영부영 지나갔어요. 엄마, 나 어떡해? 왜? 회사에 무슨 일 생겼니? 아니, 이제서야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사실 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엄마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어차피 집안에 대한 부분은 상견례를 하거나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다 들통이 날 텐데 왜 그랬냐고 당연히 질책을 받았지요. 저 때문에 부모님이 그동안 고생하셔서 저를 이만큼 키워내셨는데 저는 그 와중에 그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에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어쨌든 저한테 그동안 듣는 얘기만 봤을 때 선배라는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냥 상견례 때 자기가 말을 잘 돌려서 집안 형편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되 혼수나 식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을 해서 설득해 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고 선배와 저희 집과의 만남도 잘 마무리되고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역시 잘 사는 집이라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선배는 고급진 곳에다가 상견례장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의외로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 형편에 대해 분명 눈치를 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별로 개의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저희 우려와는 다르게 상견례도 그렇게 무난히 지나갔고 무사히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동안 시어머니는 시집살이의 진가를 보여주겠다고 일을 바득바득 하신 것 같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호출하셨어요. 아가, 오늘 잠깐 시댁 좀 들릴 수 있지? 지금 도착하면 1시간 내로는 오겠는데
1시간 내로 시댁 들려라. 목소리가 뭔가 깐깐한가 히스테리가 가득 묻어나온다고 할까요? 저는 너무 불길하고 무서웠지만 시어머니의 말이었기에 그 길로 바로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까 웬 물걸레가 하나 놓여있고 옆에 가사도우미 분이 요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다 시끄럽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난 너네가 결혼하는 걸 허락한 거지. 너가 내 며느리 되는 걸 허락한 게 아니야. 지금부터 저기서 일하는 아주머니 보이지? 저분 옆에서 일 배워서 걸레질부터 똑 부러지게 해놓고 가라. 아직 너는 내 며느리는 아니니까 시급은 반 정도로 챙겨줄게. 설마 내가 그렇게 착하게 말했다고 해서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시집 온 건 아니지? 저는 아차 싶었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그렇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연기를 하실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여기서 제가 걸레질을 하면은 앞으로 더한 걸 시키실까봐 무서웠지만 시어머님께 눈 딱 감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걸레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여기 가사도우미 분도 계시면 인력이 딸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도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 어머님 아들과 결혼을 한 거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뭐야? 지금 감히 내 말에 반항하겠다는 거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지금 당장 지장 찍어라. 여기 서류 준비해놨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거실로 끌고 왔는데 진짜로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를 부려먹어가면서 못 버티게 만들어서 저에게 매운맛을 보여주고 내보내려던 게 이분이 애초에 가지고 있던 전략이었던 것이었어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기세가 너무 당당해서 이가 덜덜 떨릴 만큼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도 났지만 제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였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혼도 애초에 저랑 남편이 결정해야 할 문제지. 이건... 얘 봐라. 내 말이 말 같지가 않나 보네.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나가. 시어머니는 제가 하려던 말은 끝까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저를 바깥으로 떠밀면서 나가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제 주장을 하려고 하였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를 바깥으로 내몰았고 나가고 나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문자로 이혼 서류 일주일 내로 보낼 거라고 그 사이에 자기네 집에서 제대로 일을 배울 건지 말 건지 생각 똑바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일주일이 얼마나 괴로운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남편한테는 괜히 말해봐야 남편만 골치 아프게 하는 것 같아 저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 혼자서 끙끙 앓느냐고 아주 혼쭐이 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런 저를 옆에서 보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결국 저에게 왜 그러냐고 어디 불편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자기 우리 집 다녀온 이후로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사실은 저는 결국 어차피 들킨 거 그냥 말하자라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확 열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뭐야? 엄마가 진짜 그랬다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해야지.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오늘 나 퇴근하고 같이 시댁으로 가자. 내가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알겠지? 저는 그래, 남편이 말해준다면 어머님도 노여움을 좀 푸시겠지 싶은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하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시어머니는 그날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상냥하게 저를 맞이하는 것이었어요. 아가, 왔니? 오느라 고생했다. 힘들었지?
앉아서 좀 쉴래?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어안이 벙벙해져서는 되려 저를 의심하는 표정을 짓는 것이었어요. 저는 진짜 아니라고 문자한 내역을 보여주려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와서는 저를 막으면서 이러시는 것이었어요. 예, 그 문자 어떡하니? 미안하다. 우리 가사 도우미한테 보낸다는 걸 너한테 잘못 보내서. 그때 다 들어서 알지? 미안. 시어머니의 연기력이 엄청난 데다가 그런 말까지 하시는 바람에 기세는 완전히 시어머니에게 유리하게 기울었고 남편은 이제는 완전히 제 말이 아닌 시어머니의 편이 되어서 저를 의심의 눈초리를 한 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급기야 남편은 시어머니가 잠시 부엌에 간 사이 저를 다그치더라고요. 뭐야 당신, 왜 이야기가 달라? 지난번에 한 얘기랑 엄마 태도가 너무 틀린데? 혹시 자기 일부러 우리 엄마 망신 주려고 그런 거짓말 한 거야? 아니, 난 정말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렇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는데. 자기 우리 엄마가 뭐가 못 믿어서 그런 거짓말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또 우리 엄마 모함하면 그땐 나도 가만 안 있어. 그러더니 남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재빠르게 저에게 다가오더니 한 번만 더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가만 안 둘 거라고 어금니를 꽉 다물고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일이 그렇게 꼬일 대로 꼬여버리니 저도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러나 하늘은 그때는 제 편이 아니었는지 급기야 사달이 일어나고요 맙니다. 그때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 생신이셨는데 한동안 잠잠했던 시어머니는 자기가 사돈댁한테 고마운 게 많다며 대접하고 싶다고 생신 때 사돈에게 거하게 한상을 차려주고 싶다고 저희 부모님을 초대한 것이었어요. 저희 가족 중 시어머니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가 부모님께도 뭔 짓을 할까봐 두려워서 그냥 아프다고 다음에 가겠다고 하라고 그렇게 긋고 말렸는데 부모님은 사돈이 초대해 준 건데 당연히 가야 되지 않냐고 너무 흔쾌히 그걸 수락하신 거예요. 덕분에 저 혼자 회사에서 방방 뛰고 속으로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다 보니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어요. 식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평온했는데 식사 이후로 잠깐 엄마 아빠가 시댁 마당 정원을 구경하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엄마 아빠를 쏜살같이 따라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뭔가 수상해서 바로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어머어머 하시면서 소리를 빽 지르시더니 제가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릇 하나가 깨져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엄마와 아빠와 시어머니가 있는 곳을 달려가 보았어요. 저 말고도 남편과 다른 손님들도 모여들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사돈, 저희가 죄송해요. 아무리 저희 집한테 앙심을 품고 계셔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실례인 거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아빠를 보았는데 아빠의 손에 갑자기 깨진 그릇이 쥐어져 있고 엄마의 손에는 돈다발 하나가 쥐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그건 시어머니의 계략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서야 모여든 사람들은 그걸 알 턱이 없잖아요. 다들 저희 부모님이 시어머니에게 횡포를 부리고 돈을 뺏어든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아니라고 이분이 연기를 하시는 거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지만 남편조차도 이제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서야 들은 거지만 그냥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아도 될 걸 허락한 게 그런 식으로 저희 가족에게 돈 있는 사람의 쓴맛 같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부잣집 마나님의 갑질과 놀이밖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며 믿었던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너도 너희 부모님과 한패냐며 당장 이혼을 하자고 연기하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면서
노발대발 소리를 질렀고 저도 결국은 이런 집구석 진작에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그렇게 황당한 사건 이후로 저희는 순식간에 갈라서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은 매우 잘 살 때라서 저희는 재판에서마저 분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재판 결과는 역시나 불리하게 나와서 저희 가족만 덤탱이를 더 쓰고 그렇게 끝이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는 괜히 제가 남자를 잘못 만나서 어떻게 이 가정을 살리신 부모님이신데 더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하였어요. 그러나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다 죽은 듯이 체념하고 지내던 저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그거 들었어? 우리 거래처 기업에서 당분간 징계 먹어서 여기 못 오게 된 사람 있대. 그거 어디서 들은 거야? 저는 뭔가 그 중에 전 남편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회사 동료로부터 그 리스트를 받아들었는데 정말 그 중에 전 남편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에 아예 제가 그동안 꾸준히 형성해온 인맥을 통해 전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 사건이 단순 전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남편 가족과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지금 저희 가족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저희 가족 외에도 저희 회사 내에서도 소액 정도지만 전 남편 내에게 피해를 당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더 뒤를 캐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덜미가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이전 시어머니와 이전 시아버지가 목돈을 마련하는 수단이 바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주식이 있다, 투자권이 있다는 식으로 미끼를 던져서 소액씩 점점 모아서 그 돈을 불려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던 것이었어요. 제가 저 외에도 피해를 본 사람들을 모아서 뒷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소문은 거래처까지도 퍼지게 되었고 그중 한 건이 사실로 밝혀져 전 남편은 징계에 그치지 않고 회사까지 그만두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 뒤 저는 회사에서 연차가차 승진을 하게 되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는데 그날 부모님과 축하 파티 겸 선물도 드릴 겸 집에 일찍 가서 식사를 하러 외식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밥과 술을 한 잔씩 하고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식당으로 누군가 들어와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저희 가족한테까지 왔는데 꾀재재한 몰골을 하고 빼빼 마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희는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바로 이전 시어머니였거든요. 이전 시모가 이렇게 된 이유는 대충 짐작이 가긴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제가 밝혀낸 사기건 외에도 경찰이 계속해서 조사를 한 결과 다른 혐의들도 다 사실로 밝혀졌더라고요. 그 건들을 전부 합친 결과 전 남편은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형이 나왔고 이전 시모는 그 빚을 감당 못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집이고 뭐고 다 팔았는데도 그 돈을 다 갚지 못해서 순식간에 쌀동량이나 해야 되는 처지로 몰락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당했던 게 괘씸해서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였는데 맘씨가 천사 같은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인연이 없던 것도 아니고 불쌍한데 돈 정도는 주자고 하셔서 결국 돈을 조금 주자 고맙다고 꾸벅 인사를 여러 번 하더니 저희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웅얼웅얼거리는데 그때 마침 가게 사장님이 구걸하는 이전 시모를 발견하곤 이전 시모에게 돈을 빼서 다시 저희 가족한테 주고는 나가라고 소리를 막 지르니 갑자기 울면서 오빠 미안해 잘못했어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금세 또 얼굴을 바꿔 막 욕을 하는데 가게 사장과 알바생이 이전 시모의 두 팔을 잡고 가게 밖으로 내동댕이를 쳤어요. 그리고 나선 가게 사장이 우리 쪽으로 와 아유 죄송합니다. 식사하시는데. 저 여자 미친 여자예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돈 주면 또 와요. 저러고 매일 밤마다 여기 있는 상점들을 아주 쑥대밭 만들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도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친 사람인데 무슨 말이 통하냐고요. 예전 시모는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미쳤고 넋이 나간 채 거리를 방랑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런 이전 시모의 모습마저 왜 연기 같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속은 게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이런 걸 두고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당장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생을 크게 보면 자업자득으로 거두게 되는 일들이 많을 테니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